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며칠 전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가 지났는데요. 생명력 넘치는 계절만큼 풍성한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 열풍을 이끈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주소, 공연장의 색다른 변신, 미식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새 영화 바이러스로 돌아온 배우 배두나 만나봅니다. 속 보이는 랭킹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속 빌런 탑5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 속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또 사랑의 핫쇼핑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냈죠. 힘든 제작 여건 속에서도 움트는 우리 애니메이션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을 다룬 100% 국내 자본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해 세상에 나온 이 작품은 처음부터 북미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예수의 서사를 택했고 누구나 공감할 보편적 정서가 담긴 시나리오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개봉 3주도 안 돼 제작비 360억 원의 2배 이상을 벌었고 북미 지역 한국 영화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기독교 콘텐츠들이 실패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영화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동이었다.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시각 특수 효과, VFX 제작사가 가진 기술적 완성도를 한껏 살리며 작품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개발한 디지털 제작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을 50%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가장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만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이유는 안방에선 제작비조차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랑의 핫쇼핑이 관객 123만 명으로 역대 국산 애니메이션 극장 흥행 2위를 차지했지만 관객 100만 이상 작품이 나오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100만, 200만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신뢰가 계속 쌓여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정유미 감독의 안경이 초대받으며 국산 애니의 예술성이 인정받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애니 제작에 처음 참여한 한지원 감독의 이 별의 필요한이 이번 달 공개를 앞둔 점 등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은 열악합니다. 제 에너지 한 90%는 제작비 구하는 데 쓴 것 같아요. 실제 제작비에 투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9년까지 1,5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애니 산업 진흥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애니메이션 제작 펀드에 대한 적시성, 그러니까 펀드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몇 년 동안 만들겠다. 이른바 지식재산, IP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척박한 국내 애니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의 김승환입니다.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대극장 로비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코스 요리가 펼쳐졌습니다. 스타 셰프 최연석이 국악의 영감을 받아 만든 음식들을 즐기는 전야제 같은 행사였는데요. 미식으로 재해석한 예술, 그 맛있는 도전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백수저였던 최연석 셰프가 이번엔 흑색 옷을 입고 휘핑크림을 올리며 매의 눈을 발동합니다. 수제비로 한식의 식감을 더한 봉골레와 캐비어를 올린 무조림까지 창작 요리의 대가답게 국악에서 받은 영감을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메인 디시가 사실 갈비찜을 크림 리조또에 곁들인 그런 요리거든요. 그 도전하는 국악 가연 악단에 응원하고자 그렇게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는 3가지 된장, 고추장, 간장을 이용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단 6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 전날 천장이 높은 대극장 로비에 모인 관객들. 유명 셰프가 차린 코스 요리는 2번 걸음하는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떨 만큼 이제 내일 보는 공연하고 얼마만큼 관련이 있을까. 당일날 같이 하는 줄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 제약상은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흔히 장류라 그러면 반찬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디저트로 그게 접목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기대 좀.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극장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예술을 미식으로 재해석하는 공연장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극장이 단지 공연을 보는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의 공간으로 저희가 좀 바꿔서 다가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는,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극장이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정갈한 찻잔에 차를 내리거나 다과를 즐기는 관객들로 로비 안쪽이 꽉 찼습니다. 차 한 잔에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된 곡들을 만날 수 있는 국악 공연입니다. 이야기하고 국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공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장에는 음식을 갖고 들어가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노비에서 이렇게 마련을 직접 저희가 주최자 측에서 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매달 명사가 바뀌는데 이번엔 AI 전문가인 인지과학자가 무대에 올라 인간의 마음과 경험에 대한 연구를 풀어놨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기 1시간 전 전통 차를 마시는 건 커피와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커피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이차나 국화차나 참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니까 또 떡도 이렇게 주시니까 맛있는 떡도 먹고 이러고 공연을 보면 더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것도 풍부해지고 너무 저렴하잖아요, 가격도. 물 말고는 음식이 금기시되는 공연장. 미식과 결합한 무대들이 신선한 자극이 돼 잠재된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무리 낯선 배역도 마치 원래 어딘가 존재하던 인물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배우죠. 배두나 씨가 이번엔 사랑을 말하는 재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장르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며 지금 같은 연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던 건 좋은 스승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믿고 보는 배우 배두나 바로 만나볼게요. 사랑은 무슨?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래요? 야, 네가 뭘 알아? 사랑. 웃기고 앉았네. 꿈도 일도 마음도 뭐 하나 쉽지 않은 삶에 냉소로 일관하던 그녀.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사랑과 온기로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졌던 사랑 바이러스 영화가 6년 만에 드디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가 그 치사율이 저한테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감염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특별한 존재거든요, 특선이. 그래서 저런 존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 잇따라 장르물에 출연한 뒤 꽤 오랜만에 일상적인 인물로 돌아온 배두나. 그때 그 시절의 풋풋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저의 초창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의 풋풋했던 모습이 정말 다시금 다시 걔네를 불러와서 그 초창기 때 배두나가 다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현재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 돌이켜보면 배우 배두나의 시작은 마치 옆집에 사는 것 같은, 그러나 스쳐 지나가기엔 유독 눈에 띄는 일상적인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첫 장편 플란다스에게는 진지한 배우의 꿈을 심어줬고 세계로 걸어나갈 문도 동시에 열어줬습니다. 미국 영화도 하고 일본 영화도 하고 프랑스 영화도 하고 저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여기저기서 일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문을 두드려 본 적은 없어요.
제 영화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한 작품만은 아니겠지만 그 작품이 내 안의 문도 열었지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문들도 계속 열어요. 그렇게 일본, 할리우드, 프랑스 등 국경의 경계는 물론 I know you saw me 451. 판타지와 SF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배두나. 독보적인 연기 세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냥 로봇 같은 연기가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는 인형이라던가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현실에 발을 붙이는 캐릭터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제가 되게 많이 해왔던 작업인 것 같고요. 그 마음들은 운 좋게 초창기부터 만났던 좋은 감독들과 함께 빚어낸 거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진짜 다 한 명 한 명 주옥 같아요.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백지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다 물들여서 예쁜 물을 예쁜 색칠을 해서 어떤 한 배우로 키워내는 거잖아요. 온 영화계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배우. 너무 감동적이네요. 기회 앞에 주저하지 않는 배두나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걸 영화계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조금 미련이 남을 것 같다. 이걸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기도 하세요? 실패요? 실패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너무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서 단 하나의 수식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배두나. 스스로 달고 싶은 수식어는 그래서 더 간결합니다. 저는 직업이 배우라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고 그냥 배우 배두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외에는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배우 배두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듣기 좋은 수식어가 있다면 믿고 보는 정도.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영화와 드라마 속 빌런 탑5인데요. 최근 다양한 콘텐츠 속 악역 캐릭터가 주목받으면서 각양각색 빌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높여주는 작품 속 빌런들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 속의 최민식입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그 아닌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잔혹한 연쇄살인마 장경철을 연기했는데요. 살인과 신체 훼손 등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개봉 당시 너무 잔인해서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관객들도 있었는데요. 끔찍한 연쇄살인법을 사실적으로 연기한 만큼 배우 역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씨, 반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최악의 빌런을 최고의 배우가 연기해서 더욱 몰입감이 컸던 것 같네요. 이어지는 4위는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고민 씨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펜션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드라마에서 고민 씨는 비밀을 지닌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를 맡아 열연했는데요. 독특한 여성 빌런으로 파격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에 어울리는 서늘함과 광기를 잘 표현했는데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감정이 확 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김윤석, 이정은 같은 쟁쟁한 선배들과의 연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단을 보여줬죠. 아저씨!
풍성아 캐릭터의 강렬한 이미지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어지는 3위는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야당의 강하늘입니다. 범죄 액션물에 종종 등장하는 마약 브로커 강하늘이 연기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 같은 놈. 이강수는 강하늘이 유독 고심해서 만들어간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강수란 인물이 영화 초반부도 그렇고 굉장히 자만하거든요. 바빠서 너는 뽑아. 그 안에서 흘러갈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긴장을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귀여운 빌런이라는 평까지 얻었죠. 과몰입과 N차 관람을 부른다는 야당. 영화의 재미만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면 좋겠네요. 영화와 드라마 속 빌런 2위는 군도의 강동원입니다. 군도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심하던 조선시대 후기 의적대와 양반과 서자의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인데요. 강동원이 양민들의 수탈의 대부호로 성장한 조윤을 맡아 열연했죠.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로간 절간에서 나쁜 역할이지만 외모가 착하다며 미워할 수 없는 빌런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조윤이 독포자락을 팔록이며 검을 휘두를 때 벚꽃이 흩날리던 명장면은 관객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거라. 인터뷰 끝나고 감독님한테 벚꽃 뿌릴 때 우리 이쪽만 뿌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강동원이 연기하는 또 다른 빌런 캐릭터는 언제 볼 수 있을지 기다려지네요. 영화와 드라마 속 빌런 대망의 1위는 범죄도시의 장첸입니다. 얘는 그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 죽는다. 알았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최강 빌런 장첸.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윤계상은 신흥 범죄 조직 보스 장첸을 완벽히 소화하며 아이돌 가수 출신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는데요.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다는 파격 캐스팅이었죠. 반대를 했죠. 다 입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윤계상은 계속된 흥행 실패에 범죄 도시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는데요. 원신 원테이크예요. 60합? 이걸 한 5번 정도 갔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바람대로 당시 역대 청불 영화 중 3위를 기록합니다. 범죄도시에 새로운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소환되는 레전드 빌런 장첸. 현실이라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네요. what I said. 5월 11일은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해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의미로 만든 입양의 날인데요. 가정의 달, 진정한 가족의 의미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뭐 알고 있지 I'm your queen 당장이 걸어난 이 sweetheart Darling, trying to shake me Yeah, but I can't break it
Ice in my glass and ice on the price. 모두 난 what I do real nice. 한 걸음만으로 앞에 나와. I like